안녕하십니까. 종합시장 마케팅 저자 고우석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 오체 청문감 4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한자로 일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의 부분과 또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만주 문자의 부분이 우리의 문헌인 이 한청문감과 일치를 합니다. 그래서 이 한글의 표기는지 그렇게 한 것이고요. 이 몽고에 있는 이 한글의 표기는 이제 몽어유에서 따서 표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오치천문검과 또 우리의 이제 문헌에서 일치하는 부분들을 또 찾아서 같이 공부하는 또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일식을 당시 이제 대륙의 그 발음의 한자의 발음을 보면은 이렇게 이씨로 되어 있습니다. 이씨, 시씨로 되어 있겠죠. 그래서 이 세모의 표기가 있는 게 독특한 표기입니다. 그리고 이 이응과 시옷이 있는 시죠. 그래서 이 독특한 표기법, 특히 역해본들의 이런 고전들이 상당히 표기가 독특합니다. 그래서 이런 표기법들을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이렇게 이제 표기하는 그런 문제들을 상당히 이제 이 고민을 좀 덜 수가 있는 게 바로 조선시대의 역해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. 자, 따로 이제 이거 일식을 이제 다른 이제 우리의 발음으로는 이제 표기를 안 해줬습니다. 그래서 같다고 그 표기가 같다는 표기만 했지 실제의 그 한글의 표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당시 조선시대의 그런 표기법들을 찾아서 이렇게 일식을 따로 표기를 냈습니다.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제 문과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해줘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지금 시대는 또 이제 조선시대와의 또 한글의 표기가 많이 다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좀 아쉽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 표기법들을 해줬으면은 좀 책을 보는데 좀 수월하겠지만 대신 이제 조선시대 또 각종 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또 그걸 또 보완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한청문감에는 일식에 대한 따로 표기가 없지만 또 이 조선시대 다른 문헌들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일식을 찾아가지고 표기를 했습니다. 잘 봐주시고요. 자, 다음으로 이제 만주 문자로 이 일식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슌점비로 되어 있습니다. 슌점비.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첫 번째의 글자가 슌이 되겠습니다. 계속 슌을 좀 봤기 때문에 좀 익숙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알파벳의 표기를 이렇게 슌, 우리 음가로 이렇게 슌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이 글자가 점비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점비 표기가 되어 있죠. 우리말로도 이렇게 점비, 슌점비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표기가 저가 됩니다. 여기 있는 저의 표기가 여기까지가 이제 저가 되겠죠. 저. 그리고 M자의 이 표기는 이렇게 내려오는 표기.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독특한 표기가 있습니다. 이 표기를 보면 이제 M자의 그런 발음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점까지가 발음이 되고, 여기 있는 이 독특한 표기가 이 B의 발음이 됩니다. 이렇게 B의 음가가 되고, 아래쪽에 마지막으로 표기가 되는 이 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발음이 돼서 점비가 됩니다. 이렇게 순점비. 물론 이제 우리의 한창문감에는 이제 만주문자가 표기가 되어 있지만, 이 동문회에는 이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또 조선시대 작품들은 원문을 또 이렇게 원문의 그 문자들을 표기할 수가 또 없는 책들이 많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글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알파벳으로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물론 이제 발음상 똑같지만 본래의 문자를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본래의 문자를 봐도 나중에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이 본래의 문자를 보고 이렇게 본래의 문자를 보고 알파벳 표기를 보고 우리의 문자를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문자를 계속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문자가 이제 눈에 들어오면서
문자의 그 조합의 원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본래 문자와 알파벳 표기를 공부하고 또 우리 한글의 표기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를 하면서 쉽게 그 본래 문자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본래 문자를 빼버리고 이 알파벳 문자와 이 한글의 표기만 보다 보면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만주 문자를 익힐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실단 문자와 똑같은 원리로 실단 문자를 보지 않고 알파벳 표기와 한글의 표기만 보면서 실단 문자를 깨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오지 천문감이 어렵지만 이렇게 이제 본래 문자를 보고 또 알파벳 표기를 보다 보면은 글자가 점점 눈에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, 다음으로 이 티벳 문자입니다.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봤을 니이죠. 니, 이 N자 위에 이렇게 구름 모양이 있는 이렇게 이 야의 발음의 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3자의 모양은 야의 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위에 이렇게 살짝 이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니이의 발음이 되겠죠. 그래서 알파벳은 이제 니인데 이제 우리의 이제 그 발음으로 이제 니가 되겠죠. 그래서 이 N자 위에 그 구름 모양이 있는 야의 발음을 잘 생각해 주시고요. 다음에 이제 이 표기를 이렇게 이제 이 H자 밑에 점이 있는 표기로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 표기가 되겠고요. 다음에 이제 이 D와 Z의 그 발음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, 원래 이제 티벳 문자에서는 이 발음을 이제 제2의 음가를 나타내는 그 발음을 표기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DZ로 표기를 했고요. 위에가 이제 I의 이 발음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E의 발음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자의 글자인데 A를 빼면은 이렇게 N자만 남겠죠. N의 발음이 남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 니진이 되겠죠. 니히진 아니면 니흐진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발음에 이런 표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발음으로는 이렇게 이제 니젠으로 되어 있죠. 빨리 발음을 읽으면 그런 발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니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티벳 문자를 써두고 아래쪽에 만주 문자로 두 번을 이렇게 두 개의 발음을 표기를 했습니다. 이 청나학자들의 그런 훌륭한 그런 학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티벳 문자의 발음을 최대한 가깝게 표기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 이제 몽골 문자입니다. 몽골 문자를 이렇게 나란의 글자, 우리가 계속 봤을 나란의 글자가 여기 위에 있고요. 아래쪽에는 이 바리미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바리미의 표기가 되어 있고요. 알파벳을 보면 이제 바리무인데 발음을 이제 빨리 하면 위가 되겠죠. 그래서 우리 발음이 정확히 표기가 이제 정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조선시대 표기법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나란 바리미. 그래서 이 여기에 이제 위에 글자가 이제 비의 음가니까 이렇게 이제 바가 되겠죠. 그래서 여기까지 아래까지 해서 바가 표기가 되고 이 가지 모양처럼 있는 이 표기가 이제 R의 음가입니다. 그래서 여기 R과 함께 또 아래쪽에도 살짝 끄서주는 표기까지 해서 니가 됩니다. 이렇게 니가 표기가 되는 것이고요.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M자의 표기와 아래쪽에 있는 이 표기가 합쳐서 무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무가 표기가 되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 이가 이렇게 마지막에 표기가 되니까 이 표기가 이렇게 독특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뮤가 써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래의 문자를 보고 알파벳 표기를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배운 다음에 또 우리의 한글의 표기를 맞춰보면은 정확합니다. 그렇게 하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이 문자인 만주 문자, 몽고 문자도 계속 공부가 진행이 되면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 이런 공부 방법을 빼고
만주 문자, 원고 문자를 뺀 상태에서 알파벳 표기만을 발음만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뭐 발음은 맞겠지만 본래 문자를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오체 청문감의 가치와 또 우리의 조선시대 문헌들의 그 가치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. 자, 다음으로 이 차카타이 문자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차카타이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발음이 좀 그래도 쉬운 문자라 현대의 문자로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보면 이제 쿤이 여기까지가 쿤입니다. 여기서 이제 처음의 글자가 쿠가 되겠고요. 이 처음의 글자가 쿠, 이 두 번째 글자가 N자의 발음, 그래서 쿤이 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자가 쿠가 되겠죠. 여기 있는 쿠, 그 다음에 글자가 이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퀴가 되겠고요. 여기 살짝 붙은 점이 이 D의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 E의 발음의 글자 이렇게 해서 쿤쿠디가 이렇게 쿤퀴디가 써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차카타이 문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만주 문자를 써줬기 때문에 이 발음을 또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오체 청문감을 만들기 위해서 학자들의 그 훌륭한 학식을 우리가 이 작품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오체 청문감을 풀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했으며 또 각국의 연구기관들에서 이 오체 청문감의 발음을 또 이렇게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수많은 학자들의 노고에 우리가 경의를 표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